A 질환, B 질환, C 질환, D 질환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데 중간에 회색지대에 해당하는 증상이나 불편함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전문의 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회색지대에 있는 질환들을 잘 진료를 해드릴 수 있는 저희와 같은 노년내과 의사들이 필요한데 이게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인생 네컷 그 첫 번째 순간을 소개하겠습니다. 청진기. 의사에 어떻게 생각하면 심벌과도 같은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몸이 안 좋았어요. 실질적으로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병원에 왔다 갔다 한 것만 친다 그러면 뭐 1년에 한 반년 정도는 병원을 왔다 갔다 했을 정도로 굉장히 몸이 안 좋았습니다. 맨날 배가 아프고 속 쓰리다 그러고 하는데 어린애가 속이 왜 쓰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소아청소년과에서 속 쓰리다고 해서 병원에 오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 병을 진단받기까지가 거의 4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때 진단을 받았던 게 졸린걸리슨 신드롬이라고 하는 좀 독특한 병을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병은 들어보신 적이 아마 없으실 텐데 이 위산 분비가 지나치게 과다해져서 위나 십이지장이 다 헐고 피가 나고 궤양이 생기는 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속쓰림이 당연히 심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이런 병을 앓다 보니까 이게 경험해보지 않으면 아프다라는 걸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파보지 않으면 환자의 입장에서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운지를 인지할 수가 없고요. 그 과정에서 내 병을 내가 좀 치료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사가 돼야겠다라는 판단을 했었던 거고요. 이 졸린걸리슨 신드롬이라는 병은 호르몬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호르몬을 공부하는 과가 내분비내과고요. 그래서 저는 내분비내과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시군요. 아팠던 경험이 있으셔서 환자의 마음을 더 잘 헤아려 주실 것 같은데 혹시 특별히 기억에 남는 환자분 뭐 많으시겠지만 네. 있을까요? 뭐 사실은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제가 환자를 봤었던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이분은 기억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딱 정말 전공이 1년 차라고 해서 처음 딱 내과에 들어오게 됐는데 심상도 기억이 납니다. 4번째 침대에 딱 누워 계셨었던 환자였는데 이 환자분이 간경화 말기였거든요. 근데 간경화 말기면 아시는 것처럼 복수도 차고 얼굴도 노래지고 황달 생기고 그래요. 이분이 몸이 안 좋아지게 되면 경험해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소변이 안 나옵니다. 저희가 그래서 환자분들이 소변이 안 나오면 이분은 안 좋아지시겠구나라는 거를 직감적으로 이렇게 느끼게 되는데 이분이 소변이 이제 하루 동안 한 방울도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든 살려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정말 밤잠을 안 자고 그 옆에서 제가 아는 모든 의학 지식을 동원해 가면서 책에 나와 있는 교과서의 내용, 선배님들한테 물어보는 것들을 다 해서 옆에 그냥 계속 붙어 있었는데 아직도 그게 기억이 나요. 이틀 가까이 소변이 안 나왔던 분이 소변 줄을 저희가 이어놓고 있는데 그때 딱 고개를 돌려서 봤었을 때 그 한 방울의 소변이 딱 떨어졌거든요. 이때 그 희열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진짜 한 방울의 소변이었는데 그게 아직도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 큰 그 기쁨이었기 때문에 그게 제가 의사가 돼서 느꼈었던 가장 큰 기쁨이자 지금도 잊지 못할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게 어찌 보면 제가 지금까지도 의사를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지냈었는데 저한테 뭔가 누군가 제안을 하셨어요. 전혀 이제 생각지도 않았었던 분야에서 저한테 이렇게 스카우트 제의를 해주신 건데 그래서 제가 이것도 궁금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안정적인 곳에서 일을 하고 계신데 그곳에 계속 남으실 건지 아니면 새로운 도전을 하실 건지가 궁금합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죠. 난 안정적인 곳에 있겠다 하시는 분들은 손을 O 그려주시고 아니다, 난 새로운 곳으로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X를 그려주십시오. 하나, 둘, 셋. 오. O가 좀 더 많아 보입니다, 네. 교수님. 야, O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저희가 보통 안정적인 걸 더 많이 선택을 합니다. 누구나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당시에 2016년이었고요. 새로운 곳을 선택을 했고 스타트업 같은 곳이 노년내과였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어떤 특정한 과가 생기게 되면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대표적인 5개의 병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아산병원, 삼성병원, 성모병원 같은 데서 쭉 진료를 하는 과를 새로 만들면 그 과가 다른 병원에서도 다 생기는 게 일반적입니다. 아, 그러면 지금은 많아졌겠네요. 아, 네. 그랬으면 너무 좋은데 안타깝게도 지금도 내 곳입니다. 그래요? 어떤 곳은 만들긴 만들어요. 그런데 이게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없어집니다. 8년이 지난 지금 현재까지도 네 곳이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노년내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의료진이 저와 제 위에 계신 과장님 딱 2명입니다. 그리고 저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2016년부터 지금까지 보통 이제 장성현님 같은 경우도 밑에 후배가 들어오잖아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당연히 후배 가수들도 생기실 텐데 8년째 막내입니다. 제가 이 얼굴에 막내를 하고 있다는 건 참 힘듭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사명감 없이는 힘들겠네요, 이게. 그렇습니다. 네. 저는 사실 네. 노년내과를 처음 저도 처음 들어요. 들어오는데 네. 사실 나이를 먹는 게 질병은 아니잖아요. 그럼요. 근데 왜 내과라는 말이 붙었을까? 약간 이런 질문도 좀 생각이 나거든요. 그러게요, 궁금하네요. 사실 노인분들의 경우에는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어떤 특정 과를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다리가 다쳤다. 그럼 어디과를 갈까요? 정형. 정형외과를 가죠. 제가 감기에 걸렸다. 혹은 코에 문제가 생겼다. 이비인후과. 이비인후과. 지금 딱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과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A 질환, B 질환, C 질환, D 질환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데 중간에 회색지대에 해당하는 증상이나 불편함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전문의 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회색지대에 있는 질환들을 잘 진료를 해드릴 수 있는 저희와 같은 노년내과 의사들이 필요한데 이게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부모님이 혹시 한승현님한테 전화해서 야, 나 힘이 없다 이런 얘기 안 하시나요? 많이 하시죠. 또 다른 얘기 뭐 하세요? 어머님이나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 돈 좀 붙여달라고. 붙여드리세요. 한승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르신들이 주로 얘기하시는 그 증상이라고 하는 거 혹시 불편하다라고 하는 게 대부분 그냥 힘이 없다. 아, 나 피곤하다. 피곤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의사 입장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듣게 되면 어떤 고민을 하냐면 이게 도대체 뭐 때문에 피곤한 걸까? 이게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힘이 없는 걸까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힘이 없을 수 있는 원인은 수백, 수천 가지가 있습니다. 피곤할 수 있는 원인도 수백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그 피곤하다라고 하는 한마디에서 나오는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매우 매우 복잡다단한 과정을 거쳐서 그분의 필요의 원인, 힘이 없는 원인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과 관련된 진료는 복잡해지는 거고요. 심리적인 부분의 문제도 많아요. 특히 노인분들은 3분의 1 이상이 우울 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울증 생기면 뭐 드시고 싶을까요? 안 드시고 싶을까요? 안 먹고 싶죠? 네. 먹기도 싫고 나가기도 싫습니다. 다 싫습니다, 정말. 그러면 활동을 안 해요.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이 빠지면 힘이 없어요. 없어지면 움직일 수 없지요. 악순환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분들은 신체 건강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심리적 상태에 대한 관리도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노인의학에서는 단순하게 질환만 보는 게 아니고요. 이분이 갖고 계시는 종합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포괄적인 평가를 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진료 방침을 정해야 되고요. 이 한 분 한 분에게 들어가는 에너지와 이분들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알아내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진료가 어려워요. 저희가 내분비내과를 할 때는 1시간 혹은 뭐 한 세션, 저희가 3시간에 보통 한 80명 정도의 환자를 봤습니다. 근데 이 80명 정도의 환자를 봤었던 내분비내과 때는 힘들지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20명만 봐도 지쳐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왜 그런 거예요? 당연히 문제가 많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사람도 여러 명이어야 됩니다. 근데 저희가 굉장히 보수적인 집단이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 과에선 제일 큰
사람이고 전문인데 왜 네가 와가지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 지휘를 하시는 지휘자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 지휘자는 공부할 때도 성악도 배우고 뭐 피아노도 배우고 첼로도 배우고 작곡도 배우고 다 하잖아요. 노년내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많이 해야 많이 돼요. 해야 네. 저는 사실 지금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노년내과가 더 이렇게 많아질 줄 알았는데 의외의 상황인 네. 걸 지금 알게 됐고, 근데 이 업무량이나 공부량이 지금 만만치 않다라고 말씀 주셨거든요. 모든 증상에 대해서 내과적이든 외과적이든 다른 과에 대한 지식까지도 공부를 해야 되고 당연히 환자분들이 질환도 많으니까 뭘 많이 드실까요? 약을 많이 먹죠. 약제를 여러 개 복용하면서 생기는 문제도 많습니다만 불면증이라고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잠이 잘 안 오면 사실은 약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많은데요. 불면증이 노인분한테서 정말 많습니다. 이게 70대 이상에서는 거의 40%까지 불면증을 호소한다고 돼 있어서 그래서 수면제를 잠이 안 와서 먹었는데 나중이 되면 치매가 이게 띡 하고 나타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요. 노인분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고 실제로 이런 분들이 꽤 있어요. 이렇게 수면제를 써서 멍해지고 움직이지 않고 밖에 나가서 활동을 안 하고 외부 자극을 받지 않으면 이분들은 치매에 걸리기도 쉽고 그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으니까 더 나빠질 가능성이 큰 겁니다. 내가 그래서 녹쓰는 거네. 수면제라고 하는 게 그냥 단순히 잠이 안 오니까 먹는 약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시겠지만 연세가 있으신 분들께는 이 수면제라고 하는 게 치매를 유발하거나 아이고. 치매를 악화시킬 수 있는 중요하고도 위험한 약일 수 있다는 것도 이 자리에서 한 번 정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큰 부작용이네요. 네. 그러니까 잠자려다가 맞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어른이 먹는 약을 똑같이 어린아이가 먹게 되면은 부작용이 커지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어린아이한테는 처방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소아 부적절 약제라는 게 있습니다. 똑같이 노인분들한테도 노인이기 때문에 주의해서 처방을 하거나 복용을 해야 되는 노인 부적절 약제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아, 일반 성인 치료하는 거랑 완전 다른 개념이네요. 그렇습니다. 노인 치료는. 환자분들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생길 수 있는 예기치 못하는 문제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을 소아청소년과라는 데서 분리해서 보듯이 왜냐? 소아는 성인의 축소판이 아닙니다. 노인은 성인이 나이 든 사람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분들에게만 특화된 진료가 필요해지고요. 한 가지의 질환을 보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진료하는 숲을 봐야 되는 나무가 아닌 숲을 보는 진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노년내과라는 과가 필요한 거고 저는 그러한 취지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공감을 했기 때문에 이야기 드린 노년내과를 가게 됐고요. 더 나아가서 이분들은 우리가 아이의 경우에 혼자서 뭘 할 수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누가 봐주나요? 부모님. 부모님이 봐주시거나 어떤 경우에는 보모 같은 분들이 돌봐줘야 되잖아요. 네. 노인도 어린이와 똑같습니다. 혼자서 하기가 너무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돌봄이 필요한 분들인데 이러한 돌봄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어떻게 돌봐드릴지에 대한 것도 안내를 해드려야 됩니다.